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지? 깜짝 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카메라 불 꺼지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장유진 캐스터 우리 카메라 불 꺼지면 어떤 얘기 나누나요? 저희 보통 뭐가 중요하냐, 오늘. 그렇죠. 그런 네. 얘기하죠. 네. 우리 뭐 전달할까, 뭘 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좀 전에도 뭐 종목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목, 이 종목은 뭐니? 뭐 이런 얘기하고요. 서로 그런 얘기 나눕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종목들과 섹터,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 좋은 흐름 좀 가져갔는데 안타깝게도 나스닥만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과 관련한 또 섹터들 흐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홀로 약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서 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구글과 아마존의 빨간불이 켜진 것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경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살펴보시면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와 에너지까지 함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여기에 산업과 필수 소비재도 강세 흐름을 따라갔는데요. 11개 섹터 중에서는 3개를 제외하고 8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시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소비재까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장윤진 캐스터가 싱그러운 초록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 색깔을 입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주들이 초록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는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 구글과 아마존이 빨간불을 켰고요. 다행히도 애플과 또 페이스북 등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페이스북 간밤에 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섹터 아무래도 제일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헬스케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헬스케어부터 짚어볼까요? 네, 헬스케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존슨앤존슨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얀센 백신 18세 이상 접종자 전원에 부스터샷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시간외 거래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도 부스터샷이 허용됐다는 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얀센 백신이 주요 4사 백신 중에서 가장 돌파 감염률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가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19 관련 정책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여파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바로 다음으로는 바이오젠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좀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잃었습니다. 정규장 속에서는 소폭의 약세 속에 26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영업이익은 7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오젠의 사실 주력 제품은 치매 치료제인 아두헬름인데요. 3분기에 아두헬름 매출이 3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는 아두헬름의 초기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바이오젠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시각을 내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화이자와 머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와 머크는 간밤에 함께 1%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화이자는 1.69%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4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머크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거의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를 8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져온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영국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물량을 48만 코스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화이자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량도 미리 영국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 기업에는 주가 탄력에 좀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이자, 머크 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살펴보더라도 화이자 같은 경우 3% 넘게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카메라가 불이 꺼졌을 때 제가 이 종목은 도대체 뭐니? 라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네, 서머피셔가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의료기기, 진단기기 기업인데요. 그래서 다나허와 함께 가장 대장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서머피셔는 간밤에 2.28% 상승세 속에 정기장 거래를 605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시티그룹이 서머피셔에 대해서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3분기 이후의 성장 가시성이 우수하다라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적절하게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 620달러 선에서 700달러 선으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의료 진단기기 업종뿐만 아니라 하단을 살펴보시면 네. 보험 업종도 함께 초록불을 전반적으로 켜냈는데요. 그러네요. 이 중에서는 지금 앤썸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3%나 대폭으로 증가를 네.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가도 탄력을 받았는데요. 정기장 거래 7.7% 강세 속에 42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400%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네요. 지금 보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관련주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들, 아무래도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헬스케어 이후에 또 간밤에 국제 유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지금 에너지 섹터가 헬스케어 다음으로 또 강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였는데요. 사실 지금 국제 유가가 11월물 선물에서 12월물로 롤오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한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생각보다 꽤나 대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그렇죠. 전해지면서 네. 유가는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에너지 대장주를 살펴보시면 엑슨모빌과 쉐브론 함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엑슨모빌은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며 0.55% 오른 6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쉐브론을 살펴보시면 좀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1.31% 오른 11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요. 그중에 EOG 리소시스가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3.26% 강세를 기록하며 9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네. 바로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베이커 휴즈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려 5% 넘게 빠지면서 정기장 거래를 2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그래도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베이커 휴즈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또 국제 유가의 흐름을 가장 많이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뭐 자동차, 그다음 항공 이쪽인데 우리 자동차주 테슬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테슬라 흐름은 어땠나요? 네, 테슬라는 간밤에는 큰 폭의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순이익은 우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86달러로 컨센서스인 1.67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 반납을 넘어서서 모두 1%대 약세로 현재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규장 거래는 865달러 선에 마쳤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860달러 선을 내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자동차주는 함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1%대 상승불을 켰고요. 이어서 포드는 좀 더 선명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무려 4%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를 1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포드 관련해서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또한 목표 주가는 15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포드가 두 개의 시계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시계 문제는 현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라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지금 월가 22명의 분석과 코멘트 중에서 13명이 매수 의견을 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네, 포드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커뮤니케이션 쪽에 보면은 우리 OTT 아까 서비스 얘기했었는데 넷플릭스 주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어땠나요? 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그리고 통신사를 차례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넷플릭스가 굉장히 선명한 빨간불을 좀 켜냈습니다. 2%대 탄력 이르면서 62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도이체방크는 조금 아쉬운 그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의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590를 유지를 했는데요. 현재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입니다. 물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인 의견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넷플릭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각각 목표 주가를 $700 선 그리고 $750로 상향을 했는데요. 이런 엇갈린 의견 속에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코멘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넷플릭스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이어서 페이스북 확인해 볼까요? 네, 페이스북은 앞서 전해주신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벌금을 정말 많이 물어야 네. 되는 예정인데요. 영국과 미국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또한 미국 국회에서도 페이스북 관련해서 제동을 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인 노비라는 서비스를 지금 파일럿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이 기능을 중단해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은 오늘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컨퍼런스에서 새 상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좀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가득 담긴 그런 상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